치안센터라고 해요. 자, 치안센터는 여러 개의 치안센터와 지구대와 그리고 파출소가 모여서 우리 경찰서에서 이제 관할을 하고요. 그 여러 경찰서 모여서 이제 관할하는 그 여러 경찰서를 관할하는 데가 이제 지방 경찰청이고요. 여러 지방 경찰청을 관할하는 데가 경찰청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조직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치안센터를 방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경찰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군지 알아요? 경찰청장님이요. 맞았어. 친구 맞았어요. 네, 우리 경찰청장님 이름이 김창용 경찰청장님이세요. 자, 우리 그러면 우리 경찰청장은 어떤 계급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계급까지는 좀 힘들죠. 자, 경찰 계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경찰은 총 11개 계급이 있어요. 자, 제일 마지막에 반짝반짝 블링블링하게 빛나는 계급장 혹시 보여요? 거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총장. 총경. 자, 치안 총감이 그래도 총경보다는 더 반짝반짝거리죠? 네. 우리 경찰청장님은 치안 총감으로 계급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는 이제 순경부터 시작해서 치안 총감까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봉오리 하나가 우리 의경들을 의미하고요. 순경에서 경사까지 이렇게 봉오리 모양의 계급장이 있고, 그리고 경위에서 총경까지는 예쁜 무궁화 활짝핀 무궁화를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은 잎 하나하나가 다 그 무궁화예요. 그래서 태극 무궁화로 이제 되어 있어요. 경무관에서 치안 총관까지. 자, 이렇게 우리 계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직접적으로 경찰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층으로 올라갈게요. 자, 여러분 이제 경찰 체험을 시작할 텐데, 우선적으로 우리 경찰 제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경찰이 입는 옷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경찰 정복. 자, 경찰 정복은 정말 각종 기념식이나 행사에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입고 나가는 옷입니다. 그리고 근무복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역경찰, 경찰관들이 있거나, 그리고 경찰서에서 주요 업무를 보시는 경찰관님도 이제 근무복을 입고 이제 업무를 보시고요. 그리고 교통복이에요. 하얀색 교통복. 교통경찰관들이 입는 옷이고, 그리고 기동복은 우리 집회 시위에서 집회 시위의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경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 경찰관분들이 입고 계시는 그런 제복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제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드는 경찰복 한번 골라서 입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학생 여러분, 이번에는 사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사격장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사격 표지판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위쪽은 완사 사격지고, 이거는 경찰관들은 통상 연 4회 정도 사격을 통해서 자신의 사격 점수를 점검을 하곤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완사와 그리고 속사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완사는 5분에 10발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여기에 보다시피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고득점을 맞게 돼서 그걸로 사격 점수를 매기게 되고요. 그리고 속사는 좀 더 신속하게 3초에 한 발씩 격발을 하게 돼서 여기에 맞춰있는 점수대로 이제 사격 점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표적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사격장으로 가서 저희가 사격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격 표적지에 대해서 설명을 끝내고 저희는 이제 사격장에 왔습니다. 사격장은 지금 우리가 실제로 사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엄숙하고 좀 긴장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격에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일단은 사격에 대해서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구 앞에서 양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린 상태에서 총구를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그 왼손은 그대로 이렇게 포개서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고, 총구는 항상 전방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노리새와 가늠자와 가늠새를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방아쇠를 천천히 당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시범을 보였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한번 시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학생들 한번. 예. 자, 이제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리고, 자, 오른손으로
감싸시고 손잡이를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왼손으로 살짝 감싸준 다음에 자 이제 눈 쪽으로 한번 총을 올려볼까요? 네, 가늠자와 가늠새가 네, 이렇게 되게 그 가운데 있는 그 홈 있잖아요. 그 홈이 보이게끔 자 그 다음에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격발하면 되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사격을 완료를 했고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오른손으로 감싸고 왼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오른손으로 한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왼손을 살짝 X자로 포개서 이렇게 왼손이 편하게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격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이제 사격 체험을 마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범죄 현장으로 가서 저희가 CSI 관련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온 이곳은 CSI 체험을 해보기 위한 방입니다. 자, 우리들 그럼 신고가 이제 떨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지역 경찰 분들이 먼저 현장에 가서 초동 조치를 하세요. 초동 조치에는 우리들 이렇게 범죄 현장이 있으면 들어오지 못해야겠죠, 외부 사람들이. 네, 그래서 차단을 하고, 차단을 할 때 이런 폴리스 라인을 씁니다. 네. 이 영화에서 많이 봤죠? 네. 이러한 라인으로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범인이 도망갔어. 그리고 중대한 범죄 현장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증거물들 다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 감식반, 그러니까 CSI 과학수사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증거를 이제 채집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범죄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어떤 증거가 그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지문이요. 맞아요, 지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문에 대해서 한번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문 채취를 해볼 건데, 자, 지문 채취를 위해서는 이 분말이 필요해요. 이렇게 팩트처럼 생겼죠, 화장품 팩트.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거 필요하고, 그리고 분말을 찍어서 지문 있는 부위에다가 톡톡톡톡 이제 분말을 할 건데, 이건 붓이에요. 팩트에다가 우리 여기 분말을 이렇게 찍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범인이 만졌던 컵이라고 생각을 하고, 톡톡톡톡톡 하면은, 이렇게 지문이 현출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 스티커를 떼어서 여기 지문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지문이 이렇게 생겨요. 여기다가 지문 전사대지에다 이렇게 붙이면 이 지문은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자, 과학수사분들이, 경찰관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상자예요. 이거 한번 열어서 장구들 하나 꺼내가지고 한번 직접적으로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컵에 있는 지문을 한번 채취해 볼게요. 잘 찾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지문 채취 잘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지역경찰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여기에 왔어요. 지역경찰은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순찰차를 타고 출동하시는 지구대 직원 그리고 파출소 직원분들을 총 지역경찰이라고 저희가 지칭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역경찰 분들이 어떻게 신고를 가시나 이렇게 보면은 112 신고 시스템을 보면은 일단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고 그럼 112 상황실에 그 피해자 접수가 되고 신고자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그 신고자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지구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직원분들이 이제 출동을 하고 거기서 이제 사건을 해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 경찰이 갖고 있는 많이 사용하는 이런 경찰 장구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거는 외근 조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외근 조끼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경찰 장구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돼 있어요. 뭐 무전기나 삼단봉이나 권총이나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더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경광봉이라고 해서 항상 교통이나 음주 단속 이렇게 할 때 교통 신호를 줄 때 이렇게 켜서 이렇게 신호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음주 감지기. 이거는 주로 음주를 한 우리 운전자들에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초록불이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학생이 후 하고 한번 불어볼래요? 후 해서 이렇게 초록불이 나왔을 때는 음주를 안 한 거고 여기에 빨간불이 나왔을 때는 이게 음주했다 라는 표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음주 감지기가 있고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수갑 수갑도 저희가 이제 지역경찰들이 항상 휴대를 해서 사용할 일이 있을 때 사용을 하지만 항상 이걸 사용에는 항상 법규에 맞게 엄격하게 사용이 된다는 점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지역경찰 여러분들이 항상 갖고 계시는 3단봉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거의 호신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 평소에는 이렇게 휴대를 하다가 이제 사용할 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3단봉이 이렇게 펼쳐져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근처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경찰분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찰청장님 자리에 가서 집무실에 가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찰 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자, 오늘 경찰 체험이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래요.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경찰청장이 됐으니까 사진 한번 멋지게 찍고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하세요. 후보 리포터 김은희입니다. 오늘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 일산 서부경찰서의 경찰관 두 분을 모셨는데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근무 중인 김은주 경장입니다. 저희는 SPO로 불리며 학교 내외에서의 학교폭력에 관한 범위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들을 맡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또한 학교 전담 경찰관에 근무하고 있는 강신우 경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학교 전담 경찰관이 하는 일이 궁금한데요. 네, 소개해 주실까요? 예,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서의 업무를 일상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일단 전날 야간에 접수된 117 신고 그리고 112 신고를 확인을 통해서 학교폭력 관련 신고가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 관련 비행 신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저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관내 학교에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그리고 위기 청소년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및 학원과 주변에서 학생들에게 술이나 담배 같은 유해 환경, 유해 물질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빈번하게 순찰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인 노래방이나 PC방에
자주 순찰을 나가서 비행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그리고 면담 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청소년 상담 그리고 범죄 소년이나 그리고 비행 청소년들 선도 프로그램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호 처분을 받고 있는 우범 소년들 송치하는 업무, 그리고 가출팸이나 그리고 폭력 서클 해체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청소년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고양시에 굉장히 많은 학교가 있는데 혹시 몇 개 학교에 몇 명의 또 학교 전담 경찰관이 근무하고 계신지요? 네, 저희 고양시는 고양 서구경찰서 그리고 일산 동부경찰서, 고양경찰서 3개가 있어요. 네, 저희는 일산 서구경찰서이기 때문에 저희 일산 서구의 그 학교를 말씀을 드리면 대안학교하고 이제 특수학교까지 모두 합하여서 총 57개 교가 있고 각 학교마다 담당 SPO가 배치가 됩니다. 저희 일산 서부 경찰서에는 SPO가 4명이 있고 보통 한 명당 16개 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 수를 더해보니 12,00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학교 폭력은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요. 학교 폭력은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이 되는지요? 예. 학교 폭력이 일어나게 되면은 학교에서 사안을 조사한 후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줄여서 학폭위라고도 하는데요. 학폭위에서는 사안을 심의해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그리고 가해 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서면 사과부터 교내 봉사 그리고 심하면은 퇴학까지 처벌 조치가 내려지게 되고요. 이러한 징계들은 생활기록부에 남게 돼서 가해 학생의 미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 후 학폭위 결과와는 별도로 청소년들은 사회봉사 명령 및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장난으로 친구들을 놀리고 때리는 행동들이 피해 학생들에게는 큰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셔서 되시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예.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이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이제 근무하시는 일이 이제 쉬운 일은 아닐 거고 또 이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실 텐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희 과거의 가해자 처벌의 경찰 활동이 지금은 피해자 보호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회복적 경찰 활동인데 이를 통해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갈등이 해소된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지속적인 협박과 괴롭힘으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이었는데 오랫동안 이제 대화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 어린 화해를 한 후에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의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2차, 3차 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봐왔는데 이 활동으로 인해 학교폭력 가해자 간의 진정한 화해로 더 이상 학교폭력이 있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둘이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듣고 있는 저도 굉장히 감동이네요. 근데 진짜 이렇게 또 기억에 남는 사례도 있겠지만 또 이제 하시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학교 전담 경찰관이 우리 학생들과 만남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뭐 힘들거나 보다는 좀 보람 있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굳이 한번 어려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경찰관인 저와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게 그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학교 경찰관 업무 중에 소년범과 그리고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업무가 있는데 일시 장소를 정해가지고 제가 학생들한테 통보를 하면은 전화상으로는 뭐 꼭 참여하겠다고 하던 학생들이 꼭 당일날에는 연락 두절이 되거나 뭐 1시간, 2시간씩 지각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 지각한 학생들에게 저도 쓴소리를 하려고 해도 막상 우리 어린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 강하게 다그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저희 지금 일산 서부 경찰서에서는 선도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물론 선도 프로그램의 취지가 학생들의 반성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걸 선도하게 하는 게 목적이지만 좀 그 취지에 벗어나지 않게 학생들에게 형식적이거나 좀 딱딱한 수업보다는 효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선도 프로그램을 제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과 또 이제 학부모님께 당부할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자유로운 대화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아직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에겐 어려울 수 있거든요. 또한 혼자라는 생각으로 부모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옆에는 저희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민하지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저희 경찰관을 찾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로 SBO 두 분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화이팅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